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울산 하면 정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울산? 공장하고 굴뚝이 많은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은 한마디로 꽃밭입니다. 꽃밭. 예? 왜 꽃밭이냐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버스킹하러 태화강 국가정원에 내려왔었는데 봄꽃이 셀 수 없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정말 예쁜 꽃들이, 물론 이 자리에도 꽃들이 피어 있지만은 말입니다. 네. 또 지금 말이죠. 장미 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라 울산 대공원에 가면은 알록달록 예쁜 장미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네. 가는 곳마다 예쁜 꽃들을 만날 수 있으니 울산은 꽃밭, 꽃밭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 맞죠? 네. 자, 그럼 꽃처럼 얼굴도 마음도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함성과 함께 울산시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중단입니다. 울산의 지역화폐 울산페이가 서비스 개편으로 지난 23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울산시는 새로운 대행사 선정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하며 사용하던 앱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충전 이력과 미사용 잔액 등은 새로운 앱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관되며 울산페이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톡톡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중구 원도심의 유동 인구와 상가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울산 시립미술관과 맞닿은 동원 및 내화를 찾은 방문객들은 1월보다 무려 475% 급증했고요. 같은 기간 울산 큰애기집 매출액도 97% 늘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 효과를 톡톡히 본 원도심, 다음은 어떤 전시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기대가 되네요. 계속해서 3위는 도전입니다. 얼마 전 울산의료원 설립이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재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고 시민들의 힘과 역량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울산의료원이 세 번째 도전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는 순찰견입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방범 순찰 시범 사업이 중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울산 최초의 반려견 순찰 대원은 3살 셰퍼드 파미인데요. 주인과 함께 동네를 누비며 치안을 지키는 늠름한 순찰견 우리 파미의 모습은요, 잠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는 비정한 부모입니다. 2살배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서 결국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아이는 죽기 직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그 국가정원 거기에 장미꽃 하여튼 꽃이란 꽃은 아름답게 다 피었다 그러는데 여기도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할미꽃, 네? 할미꽃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겸손하세요. 할미꽃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참 그렇게 겸손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하여튼 정말 이 사건을 쫓아서 다니면서 수고가 많은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참 이게 말씀드리기도 참 답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첫 뉴스부터 비정한 엄마의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안타까움 참 답답합니다.
울산에서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해 울산에서요, 20대 친모와 이 계부가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아하. 자, 먼저 어떤 사건 내용인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오시죠. 아이고. 구급차에서 내린 119 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원룸 건물로 향합니다. 31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저녁 7시쯤. 함께 발견된 17개월 된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나쁜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 애가 너무 이제 영양 상태가 부족한 것 같다. 네, 뭐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딱 봐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제 그 신고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친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아, 참 갑자기 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119에 전화를 건 건 그 아이 숨진 아이의 엄마였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숨지게 한 것도 신고한 엄마란 말이에요.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엄마가 이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119에 신고를 해서 119 대원들이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 병원으로 데려간 지 20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인이 영양실조였다고요? 네, 영양실조와 이제 뇌출혈의 사망 원인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굶었으면 발견됐을 당시에 보니까 이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몸무게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왜소하고요. 또 발육이 많이 저하된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이 친모와 계부가 2살 딸에게 음식을 제때 주지도 않고 집에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 의해서 지금 드러난 방치 기간만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이나 이 딸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요. 하하.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아직 2살이면 먹는 거, 입는 거, 뭐 하나부터 10까지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배가 고파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나이고, 그럼 부모는 아이를 굶기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 나이대가 20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를 만나서 놀기도 하고 뭐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무리 친구를 만나서 좀 한창 즐길 나이라고는 하지만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은 좀 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때 밥을 주지 않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모에게 2살 된 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7개월 된 아들도 있었거든요. 아들도 있었대요? 네. 근데 이 17개월 된 아들들도 사실 많이 굶어 있어서요.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참 이 철딱선이 문제인가?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 지금 표정 보니까 전부 고개를 숙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표정들이신데 이 앞에 계신 분들도 어머니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키울 자격도 없고 애를 낳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예. 아이는 배가 고픈데 부모는 PC방이라 거기서 게임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던 것 중에 아주 네. 충격적이었던 게요. 이 계부의 아동 학대였는데요. 딸이 아마 배가 고파서 좀 쓰레기를 뒤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네, 그러니까 집을 어질러 놓으니까 여기에 또 화가 나서 이 계부가 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었는데 아마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사실이 사실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 이 재판 당시 그래서 이 사실을 들었던 일부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재판장님도 이 냉정해야 되거든. 냉정하게 법에 따라서. 근데 속으로는 울고 있었을 거야. 속으로는 재판장님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배가 고파서 쓰레기를 뒤지는 딸의 머리까지 때리고
친모와 계부의 아동 학대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얘네들은 이 아기들은 지옥에서 살았던 거야, 지옥. 그런데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데 항소를 했다고? 항소? 네, 1심에서 법원이 30년형을 이제 선고를 했는데요.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미처 예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법원도 이 비정한 부모의 죄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겠죠. 네, 이게 특히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게 이렇게 아동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재판부가 꼬집었었는데요. 이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보고 징역 30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저도 한 딸아이의 아버지로서 30년 약에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불쌍해. 내 아이를, 내 속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응? 실제로 이런 사례가 또 없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게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요. 아동학대 피해자의 84%가량이 부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이제 부모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 장소가 가정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사실은 이번 사례처럼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걸 다니지 않으면 사실 이런 아동학대가 외부로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 개입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지. 네. 애들이 노출이 안 되니까 애들의 그 영향이 없는 그 몸을 보고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미비점을 좀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지금 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때인데 이 아이를 낳는 것만이 부모의 모든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이런 소식 정말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내 일이 아니라고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주위에서 내 아이만 보살피고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가끔 쓰다듬어 주면서 멍이 들었다면 왜 들었니? 그리고 애가 예를 들어서 걱정에 막 불안에 덜덜 떨면 이거 신고해 볼 문제란 말이에요. 아이들은 표정이 그대로 나오거든. 좀 좋은 거 좀 네. 소식을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딱 그런 사건이 딱 들려오면 막 좀 몸이 안 좋아. 다음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귀여운 댕댕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댕댕이. 어두운 동네 골목길을 지켜주는 순찰견이 있다고요? 네, 순찰견?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하고 있는 파미 얘기를 오늘 좀 저희가 할 텐데요. 예. 뭐라고 했죠? 파미. 파미? 네. 뭘 파미? 개 이름이 파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순찰견으로 막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순찰견 이름입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중구 방구동 일대에 특히 인적이 드문 뭐 도로라든지 이제 골목길에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말이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5년간을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뽀식이라는 별명이 아니었고 그때는 제가 개코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딱 앉아 있으면 1번서부터 60번까지 한 60명이 되거든. 그 싸온 도시락 반찬을 내가 다 알아맞아. 얘는 김치볶음밥. 계란 프라이. 오케이. 얘는 조금 고기 삶아왔네. 이거 개코를 엄청나게 내가 냄새를 잘 맡았어. 그만큼 개들이 냄새를 잘 맡고 잘만 훈련시키면 순찰 활동도 잘할 것 같아. 왜냐면 공항 가면 마약 탐지견이 있어요. 걔네들 눈빛 탁 보고 꼼짝 말하죠. 그 파미의 순찰 모습 네. 궁금합니다. 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세퍼드 종류네. 네.
스쿼드인데요. 중대형견입니다. 놈놈하라. 파미는 한 두세 시간을 걸어야 되는 체력이라가 저희가 지치면 지쳤지 아마 파미는 괜찮을 거예요. 파미는 너무 장하다. 오랫동안 순찰을 걷나 보죠? 네, 그렇죠. 방금 이제 개 주인이었는데요. 야, 내가 그 뒤를 따라서 걸으면 네. 운동도 많이 될 텐데. 살도 많이 빠지실 텐데. 그렇죠. 네. 네 시간 몇 시간 걷는다 그랬지 지금 아까? 지금 아까 두세 시간 정도. 네. 얘는 4다리로 걷잖아. 나는 2다리로 걷. 네. 아마 저 파미가 나를 귀여워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자, 그러면은 울산에서는 이 파미가 첫 순찰견인가요? 네, 울산 최초의 순찰견이고요. 아까 보신 대로 개 주인이 직접 이제 지원을 해서 순찰견으로 이번에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견주가 지원을 했구나.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범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러 가려고 하다가 순찰견을 보면 사람이 지레를 겁먹어서 아, 범죄를 떨려서 안 되겠구나. 쟤한테 붙잡힐 것 같구나. 그러다가 또 이 파미가 딱 쳐다보면 놀래가지고 네. 범죄를 못 저지르지. 하여튼 아무 반려견이나 순찰견으로 임명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네.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1차 서류 전형 거쳐야 되고요. 서류? 2차 실기 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네. 강아지가 필기 시험을 봐요? 실기 시험. 실기 네, 시험. 실기 시험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또 너무 크면 밤길에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여야 하고요. 몸도 크면 안 돼. 네,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 그러니까 차별을 선생님은- 두지 마세요. 정말 몸집 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성향이 난폭하면 또 힘들겠죠. 그런 개들은 좀 선정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개를 좀 반려견이긴 한데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실기 그래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가 그런데 뒤로 가고 왼쪽으로 가 근데 오른쪽으로 앉아 손 네. 기다려 다 이거 아, 저도 잘할 수가 있는데. 가자. 네, 그러다가 범인 보면 딱 네. 이거 눈치채야 되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순찰복을 입은 모습이 아주 듬직해 보이고 늠름해 보이는데 우리 파미가 동네 밤길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네요. 자, 오늘 랭킹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 재밌잖아요, 이런 소식. 네. 예? 이런 거. 앞으로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팜이 아니라 푸미, 네. 포미, 뭐 여러 가지 그 네. 우리 그 네, 네. 저 같이 가는 이 강아지들 소식 좀 전해주세요. 자, 남미경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